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한일 공개 설전입니다. 공개 설전을 벌였어요. 어디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외교안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일본 측 인사가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건데요. 여기에 우리 국방부 차관이 반박을 하면서 그야말로 공개 설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먼저 일본은 뭐라고 한 거예요? 2012년에 일본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발사 등의 어떤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소미아와 한일 간 경제 문제는 별개인데 한국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부당하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차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 측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규제 강화 결정을 한 건 역시 일본 정부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고 철회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일본 NHK 보도가 잘못됐다. 청와대가 공식 항의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일본 NHK가 클로즈업 현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내용을 방영을 했는데요. NSC 회의 당시에 4명은 지소미아 연장에 3명은 이제 종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등의 국내 일부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국내 언론들도 많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청와대는 오늘 이에 대해서 주일 대사관의 이제 문화 홍보관이 NHK를 항의 방문했고 이 보도 경위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4명이 연장, 3명이 종료인데 대통령이 종료 결정했다는 건 다 사실무근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이 얘기에 대해서 NHK 측은 일단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고 향후 취재를 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외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일본 언론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또 상황입니다.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오늘 청와대는 마이니치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NSC 상임위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제 보복에 대한 대안 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 NHK 보도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외교안보 라인들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 통상이나 또 정치 관련해서 있는 참모들이 이 결정을 주도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도 역시 중앙일보 등의 국내 언론에 의해서 인용 보도되면서 좀 파장이 컸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1+1+ 알파 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것도 또 사실이 아니라고 또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하무라 다케오 이란의원연맹 간사장이 3박 4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지난 3일에 귀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일본 기자들을 만나서 이 방안 성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이 1+1+ 알파 방안을 지난달 15일에 일본 정부의 비공개로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1+1+ 알파라는 것은 일본 기업이 일단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먼저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배상액을 피고 기업 측에 다시 이제 제공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하거든요. 되돌려준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제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낙연 총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또.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또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이 보도를 보고 놀라서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에게 전화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해명을 했다고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1+1 아닌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방안이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참 아직까지는 복잡하네요. 자, 시사뵙기 두 번째 항목은요. 다시 나서는 김상조입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회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당정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일정이 끝나고 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 과거에도 몇 번 했던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과거의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 과거에 제기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주장이 지금은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지난 30년간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이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 접근한 게 지금까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부는 몇 가지 법 바꾸자고 국회에다 보내놨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금융관련법 개정안 등의 이른바 경제개혁 법안들 이게 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특히 보수 야당들이 반대를 하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그 한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라는 게 김상조 정책실장의 얘기고 이에 대해서 또 경제개혁은 법률 개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모범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수단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한 배경도 이제 이런 이제 현실 인식에 있는 것이죠. 네. 또 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 경제 개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정은 오늘 공정경제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의 행정입법 개정안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뭐 거의 23개 과제가 망라돼 있어서 뭐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해 드리면요. 예. 일단 지금 이제 그 거수기로 전락한 사회이사의 어떤 독립성을 높여서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한다. 이런 내용이 일단 들어 있습니다. 또 사회이사와 회사의 어떤 유착을 막기 위해서 이 사회이사가 한 회사에 6년 이상 이 그룹 계열사의 경우에는 합산 9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 이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이제 주주에게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의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하위 법에 이제 넣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또 재벌이 계열사하고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부과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의 수익 중에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라든지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뭐 부당한 수단에 의한 어떤 경영권 확보 이런 것들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맹 점주가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본사가 가맹 계약을 뭐 즉시 해지한다든지 이런 좀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정경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상조 정책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소개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꼼꼼히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근본적인 어떤 방향이 바뀌려면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상황에 달렸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